자, 우먼스 플레인 오늘은 북콘서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현이고요. 오늘도 이선옥 작가님 그리고 김용민 씨는 오늘도 늦어요. 예. 이 인간이 여기서만 하면 늦게 오네요. 예. 그때 서서 개그를 아주 거지같이 말아먹더니 오늘도 안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선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네. 예, 한 200명 되죠. 예. 네, 자리가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좀 바닥에도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오늘 정말 뭐랄까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성분들만 굉장히 좀 많이 오실 거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분들도 군데군데 많이 눈에 띄고요. 저 맨 뒤에 계신 여성분이 네네. 지금 엄청 환호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먼스 플레인이 책이 나왔어요, 작가님. 네. 네. 어떻습니까? 요즘 뭐 판매는 괜찮나요? 좀 어때요? 요즘 교보문고 보니까 좀 순위권 안에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정치사회 주간 베스트 1위 한번 이틀 전에 찍었고요. 아, 그렇군요. 바로 김정은 평전인가 자수전에 밀려가지고 김정은은 못 이기죠, 사실. 은희한테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좀 2위군요. 네, 2위 네네. 찍고 뭐. 계속 좀 뭐랄까 좀 관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그래도 2세를 저희 출간한 지 지금 일주일 됐죠. 네, 2세가 또 2세를 출간이 지금 됐군요. 어제 찍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아마 곧 나올 건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희 우먼스 플레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맞아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우먼스 플레인 방송이 나가면 네네. 주문이 쫙 올라온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여러분들이 많이 역시 좀 워낙 도움이 되시는군요. 그 영민 쌤이랑 막 예. 하는데 능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SNS도 올렸어요. 제 SNS에 그래요? 제가 저자란의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넣었더니 요즘 예. 책 표지에 이름이 예, 그렇죠. 자주 책 표지에. 오르시네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이 우먼스 플레인에 이제 도움이라는 이제 항목에 제 이름을 올렸는데 위근우 씨가 글을 네. 쓰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라는 책에 또 제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제목 예. 그렇게 꼭 말해줄 필요 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 책이랑 요즘 같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이제 반대 생각을 담은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네. 다른 다른 생각인데 시선, 예. 저희 생각이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책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주로 자기는 맞고 저희 우리는 같은 틀렸다라고.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표지에 현희 씨 이름이 네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보고 교보문고 가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가다가 아이랑 같이 가다가 세상에.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우먼스 플레인 있다라고 봤는데 그 밑에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더니 맞아요, 지금. 이분이 책을 내셨구나라고 하는데 봤더니 시사평론 시사풍자 개그맨 황현희의 퇴행이라고 예. 진짜. 책 제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에 저의 퇴행이랍니다. 예. 아니 누구든지 그런 뭐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퇴행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약간 충격을 먹었었는데. 어떻게 퇴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자기 편 안 들어주면 퇴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 오늘 뭐 그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용어 사용하는데 저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특히 뭐 특정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말할 때는 네. 뭐 퇴행이란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개념에 이 사람의 행위가 맞아 들어간다면 네. 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황현희가 퇴행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네. 읽어봤는데 예전에 남보원 남보원도 예. 시절 개그부터 까칠남녀에서 했던 발언들 그거 네네네.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좀 재미도 없고 뭐랬지? 그러니까 개그맨한테 가장 취약한 이제 모욕적인 말이 너 재미없어거든요. 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 웃겨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영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예. 뭐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네, 그분의 생각도 존중하고. 예. 그분이 최근에 우리 오늘 또 너무 그분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짧게 하죠. 예. 네. 네. 이 우먼스 플레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읽어봤는데 최근에 그 우먼스 플레인이 좀 떴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유명세다. 그래야죠. 예. 아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중요하게 비판하신 지점이 이거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 페미니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이제 성평등하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우먼스 플레인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뭐 낙곰수류의 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계속 이만큼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다시 리셋 시키려고 한다. 네네네. 그래서 리셋이란 용어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네. 그 페미니즘 운동, 여성 운동 자체를 네. 우리가 퇴행시키려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의미에서 퇴행이 이제 거기서도 쓰이네요. 퇴행이라고 예. 하는 거죠. 네네. 리셋. 그래서 제가 아니 페미니스트들이 새로 운동을 하면 자신들은 리부트고 그거에 좀 비판적인 의견을 하면 모든 어떤 발전을 뒤로 돌려버리는 또 네네네. 리셋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뭐 그 예로 들은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수도 없는 이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사실 보면 지금 성역화하고 있죠. 네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화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적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부도 예, 비판받는 근데, 입장인데요. 요즘. 예, 예. 근데 그 자체를 되게 그 자체 비판하는 그런 행위나 시도 자체가 되게 퇴행이고 반동적인 것이다. 네네네. 그 흔히 말하는 백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리셋론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자 하면 정작 그 리셋을 그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를 주로 우리가 우먼스 플랜에서 많이 다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진보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해자 어떤 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으면 막 그 들끓는 여론은 막 신상 공개해라, 엄벌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보나 인권의 가치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뭐 대중들의 여론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런 흉악범이라도 국민인 개인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마녀 사냥의 재단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뭐 법률적인 자기 보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네. 식으로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했거든요. 그 국가의 기본권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들 혹은 대중들 이런 뭐 마녀 사냥 같은 분위기에서도 언제나 인권을 얘기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성범죄 지금 이런 미투 같은 것도 그 한 예를 들 수가 있죠. 미투 운동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들 그리고 그 의미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미투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투의 그늘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사람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회 분위기에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라는 제동을 걸어왔던 게 사실 인권과 진보의 이름으로 운동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더 예. 엄벌하고 뭐 무고죄는 여성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기본권에 대해서도 훼손하는 발언들을 서스럼 없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누가 리셋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동안 그들이 이제 활동을 했던 인권에 관한 부분,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정말 무죄 추정 원칙은 네. 지금 많이 훼손됐고 우리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 입법부 모두가 되게 우려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있고 남성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왜 남성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냐? 성범죄에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여성들도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 내가 때문에 그런 될 거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펜스룰에 대해서 50% 이상의 여성이 찬성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네네. 내 연인이나 내 가족이나 남편,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들이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인한테 혹은 가족에게 남편에게 펜스룰 하라고 여자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조건 발전이기만 한가 이 변화가 네. 그리고 이 뜨거운 바람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프로그램이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한 번 의문을 네. 제시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 좋은 일들이 좀 계속해서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점마저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 비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고 네. 사실 비판의 내용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 씨 같은 경우에 대한 그런 비난도 사실 부당한 게 내용으로 들어가도 여혐 개그를 예전에 했다.
남보원 이런 게 여혐개그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보장 인권보장위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남보원이라고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야 이랬던 거. 네. 커피값은 내가 내고 쿠폰 도장 네가 찍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웃겼어요. 이게 어떻게 여혐 개그입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깔깔대고 문화는 웃었죠. 사회적인 문화는 여성분들이 귀엽다고 웃어주셨어요. 그럼요.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좀 너그럽게 받아들였던 여성들이 사회였어요.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여성들한테 해가 되거나 타격이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여성 권리가 더 신장된 지금 사회에서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그 몇 년 전의 개그를 현재화해서 들고 나와가지고 네. 여혐 개그를 했다고 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개그맨에 대해서 되게 부당한 낙인을 찍고 퇴행했다고. 네, 이런 걸 관절염이야. 무조건 퇴행했다고 그래. 뭐 내가 무슨 뭐 병인가 내가 뭐지 이게. 예. 어쨌든 그래서 예.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말을 좀 그러니까 말을 좀 하신다. 막하고 예. 그 책 표지에다가 제 이름을 실어서 뭐 저는 뭐 제 이름 뒤에 유아인 씨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부부로 엮이는구나. 야 이런 그림은 괜찮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긴 했는데 예. 어쨌든 뭐 계속해서 자료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민 선생님 빨리 와야 돼. 왜요? 벌써 지금 한번 쳤을 거예요. 뭘요? 구매. 이쯤 되면 벌써 예. 한번 쳐서 막 그렇습니다. 빨리 사라. 오늘 뭐 일세 소진하자 막 제가 그 현이 실망이네요. 제가 이런 약간 상업적인 거에 좀 약해요. 이 양반이 상업적인 거에 강하거든요. 광고 너무 많이 잘해. 넣고. 제가 엊그제 개인 방송을 첫 라이브를 했어요. 제 네. 이선옥 TV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제가 이 책 얘기를 들고 하니까 김용민한테 잘 배워왔군 막 이러면서 댓글에 그렇죠, 잘 그렇죠. 판다고. 네. 여러분들 어쨌든 우먼스 플레인이 지금 이제 출간이 됐고 지금 2세가 이제 된 거죠, 작가님. 그러면 입금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언제 되나요? 농담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서점에 다 이제 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순위권 안에 들어 있어서 이렇게 매대에 베스트셀러 매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매대에 누워 있는 것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세워져서 뭐 2주의 베스트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세워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네네.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네. 그게 몰랐는데 영풍문고에도 그게 서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 교보만 신경 쓰느라고 몰랐는데 혼자서 막 열일하고 있었더라고요. 영풍문고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품고도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먼스 플레인, 그러니까 이런 좀 뭐가 서로 이제 다른 목소리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이 사실 방송에서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페미니즘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그쵸. 입장에 대해서 절대 방송에서 거의 잘 다루진 않습니다. 어디 뭐 책 내시고 나서 방송에서 특별히 뭐 섭외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죠. 저 KBS 라디오 한번 나갔어요. 그래도 KBS에서 책 소개하는 그러네요. 프로그램인데 네네네. 거기 왜냐하면 그분들이 네. 공영방송 특히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건수를 잡아서 걸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끄러운 것 자체를 공중파들은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이제 다른 쪽에서는 접하시기 몇십만 부 팔리면은 부르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르죠. 네. 우먼스 플레이 신드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예. 요즘에는 뭐 공중파나 지상파 이런 거보다 네. 그냥 김어준 한 번 나가는 게 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다. 아니 계획을 짜오셨어요? 방송하는데 네네네. 김어준 왜 안 나가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불러야 나가지. 진짜 예. 그래서 내가 저한테도 그래요. 무한도전 왜 안 나가서 씨발 불러야 나가지. 나 그 얘기했어. 그래서 불러야 아니, 나가지 불러야. 안 불러도 어떻게 나가 내가 무한도전을. 아니 예. 우리 내가 방송할 때 그 얘기했어요. 아니 황현희 씨한테도 맨날 무한도전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한다고. 너 왜 요즘 안 나와? 불러야 나가지. 불러야 나가지 불러야. 저도 그래서 불러야 예. 나간다고. 난 네. 준비가 됐다. 네네, 계속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네. 오늘 좀 영업 멘트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조금만 봐주세요. 우리가 또 책이 왜냐면 나왔으니까. 저희 네. 난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책을 내고 사실 그래서 뭐 온라인 서점도 페미니즘 서적 많이 파는 곳에서는 네네. 이제 홍보를 약간 꺼려하기도 어디입니까? 하고. A입니까? 네.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줄창 교보문고에서 많이 사주세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네, 서점에서 볼 때는 서점에 책이 쭉쭉 빠지는 걸 보면 이제 예, 그 MD들께서 계속 이 책이 좀 나가는구나 하고 사드리고 하니까. 요즘 뭐 다들 하고 있는 사재기나 뭐 이런 건 네. 계획이 없으시죠? 예. 아니 나 진짜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전공법으로 가시죠. 예. 제 집 근처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누워 있는데 이렇게 쌓였는데 다음 날 갔는데 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권만 살까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카운터에 낼 때 저 회원이니까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찍히죠. 혹시 최근에 교보문고 그 알바했다는 여성이 SNS에 나 교보 알바인데 어떤 여성이 페미니즘 책 반페미니즘 책 들고 와서 내가 못 사게 했다 막 이런 거 올린 적이 있어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을 들고 왔길래 이거 페미니즘 책 뭐 아니라고 했다나 그래서 못 사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약간 자랑처럼 올렸더라고요. 직원이요? 네. 그 알바였다면서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이름 알고 혹시 이 카운터에 있는 분이 페미니스트면 이선옥이 지 책 5권 샀더라 막 이러면서 사재기 한다고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못 사고 소심하게 한 권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책에 대해서 또 다들 책 읽으셨나요 혹시? 읽어보셨죠? 예. 한번 뭐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 예. 이미 사신 분들은 선물용으로도 좋으니까요. 그만하세요. 좀 계속 치네. 저 양반 진짜 이렇게 간절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 별점 테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차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1장부터 한번 쭉 보니까 좀 1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부터 한번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여성 혐오는 안 되고 남성 혐오는 허용되는가? 이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말을 좀 1장 여전히 논란이죠 지금도. 제목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여성 혐오는 그건 혐오다. 하지만 남성 혐오는 이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남성 혐오는 혐오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많죠 지금. 그렇죠. 그게 교과서에도 지금 들어갔어요. 어디 교과서요?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 교과서인가 하여튼 그런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김치녀는 그러니까 혐오 표현과 혐오 표현 아닌 것을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써놨는데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고 김치남은 아니다. 이게 가입해놓고 이런 교과서, 교재,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성평등 교육 교재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군대 성평등 교육 교재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평등 교육 교재를 만드는 곳이 여성가족부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관을 이제 거의 여가부에서 담당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그런 교육 사업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보내는 그런 교육 교재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게 많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성평등 교육을 받는다? 저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가는 거 남자만 군대에 가는 병역 의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남성만 있는 건 남성이 많은 건 심사위원들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남자가 정말 뽑았기 때문에 남자를 아무 말에 뽑는다.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성평등 교재에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했나요? 아니요, 그 교재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여가부가 만들어서 내려보낸 교재에 있는 성평등 프로그램. 이게 전국의 이제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각 공공기관, 대학, 직장인 또 성평등 교육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의무로 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것들 교재를 지금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 교육 내용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수장으로 계신 분이 나이민경 원장님이 최근에 그 혐오 발언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신 분들과 거기에 관료로 있는 분들이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페미니즘 교육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으로 이런 사안을 보면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그게 개인의 생각일 때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이런 국가의 정부 차원의 교육을 그렇죠.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개인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시기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는 건가 봐요 지금. 오히려 예. 더 강력하게 교육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페미니즘에 페미니즘 대해서 교육을 해야만 네. 이런 여성 혐오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아. 그게 공식 의견이십니다. 매우 여성 강력한 혐오 사회. 의견이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모든 문제의 답은 페미니즘 교육이다라는 게 지금 뭐 페미니스트나 정부의 그런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 이런 네. 분들의 공식된 주장이에요.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육보다. 성평등 교육을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교육받으면 성평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 더 윗단계의 그렇죠. 페미니즘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늘상 거군요. 얘기했던 게 우리 프로에서도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일 수 없죠. 여러 예. 이념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렇죠. 이즘이잖아요. 마오이즘도 있고 뭐 네. 막시즘도 있고 여러 이즘 중에 하나고 이퀄리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성평등이라는 거는 가치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걸 혼동하고 있다. 그 얘기를 늘상 했는데 그렇게 네.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명 페미니스트의 말말말. 네. 유명 페미니스트의 말말말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유명 그때 페미니스트. 우리가 예. 페미니스트들이 좀 지명도가 있고 매체 같은데 글을 쓰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이런 분들이 했던 말 중에 이중잣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 다뤘었죠. 뭐 네네네. 예를 들면 그 녹색당 네. 신지혜 씨가 그 해화역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뭐 문재인 재기에 이런 구호가 나와서 문제가 네.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구호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신지혜 씨가 그런 구호는 그동안 성차별을 당해온 여성들이 네. 이제 저항의 의미로 저항의 했던 의미다. 거니까 우리가 그 맥락을 봐야 된다. 그 아. 표현의 거침보다는 맥락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단어의 했다가 선택은 중요하지 않고 예, 그 내재된 그랬다가, 예. 뭐야 시야 뭐야 뭐 시적 허용인가요? 예. 그랬다가 노회찬 의원이 이제 네네. 그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때 회찬해 하면서 어마드에서 또 한참 그게 돌았어요. 근데 어마드는 그 전에도 어차피 고인에 대한 그 폐륜적인 말을 계속 이제 밈처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정말 화가 뭐 납니다. 테일해부터 네. 뭐 그 제기해가 이제 유명하고 테일해 그다음에 또 있었는데 뭐 그런 그래도 회찬해까지 나오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그게 똑같이 어마드가 하는 발언인데 그리고 그 어마드를 대표로 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한 주장인데 네. 어떤 거는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노회찬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패드립이고 문재인 재기에는 한 맺힌 여성들의 그 저항을 드러내는 어떤 전복의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고 이런 네. 이중잣대를 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막말 파문이 있는데 그 막말 파문도 그 단어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재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표현이 논리라면? 예. 문제라면 폐륜적이어서 문제고 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비하여서 문제고 이렇다면 그건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럼요. 예. 그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일베의 패드립을 용인했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패드립을 하고 나오자 이걸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그 주장을 공공연히 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게 이장의 유명 페미니스트들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네. 신지혜 씨랑 또 어떤 또 프로그램에서 있었죠. 토론하는 걸 봤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다가 좀 경악을 금치 못한 게 경찰 말은 믿지 못하겠고 현장에 있던 그 여성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던 그 맥락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못 믿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네.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여기는 무조건이다. 뭐 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준석 씨가 그때 네. 그거 얘기해서 신지혜 씨가 사실상 할 말을
말을 못 못한 이었죠. 거죠. 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왜냐하면 되는 얘기죠. 공식적인 발표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않고 네. 피해 여성들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안 맞는 거죠. 그런데 해당 여성이 그 남성을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가격을 한 장면은 동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먼저. 네. 그러니까 그게 퍼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나임경 원장이나 뭐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나 뭐 신재 씨 같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들이 설사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그것이 좀 거칠더라도 이것은 여성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당해왔던 그런 억압에 대한 또 저항이다. 뭐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된다. 또 하신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억압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를 그냥 봐달라.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건 정말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있었고 사실 헤어역 시위도 네. 남성이 피해자였잖아요. 여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였고 네. 그런데 오히려 그 헤어역 시위에는 그 해당 피해 남성을 조롱하는 조롱했죠.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이 막 실리고 네. 왜 누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벗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걸 올리고 네. 그걸 피켓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뻔히 보이는 현상을 그때 모든 진보적인 매체들이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뭐 재기의 구호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경찰을 몰카 범죄자라고 딱 그림을 그려서 그 문구들이 자극적인 게 정말 많던데요. 우리 못 읽어요. 우리는 네네. 우리는 워낙 교양인들이라서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성 작가님 입으로 좀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안 됩니다. 입이 더럽혀져가지고 예. 안 됩니다. 정말 심한 문장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경찰 예. 뭐 포도리 얼굴 그려서 네. 그걸 약간 좀 심하게 네네네. 좀 경찰 그래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듯한 네, 훼손한 거죠, 사실. 예. 예. 그런 뉘앙스를 주는 듯한 그 집회에서 도대체 그 남성 피해자가 그거야말로 2차 가해죠. 네. 2차 가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집회에서 있었던 가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페미니스트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그 증거 수집이나 이런 행동이 2차 가해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해주는 게 2차 가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차 가해 근데 범위를 그들이 말하는 항상 2차 가해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는 거 자체가 그 2차 가해야. 그렇죠. 나 하지 마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라고 지금 하잖아요. 예. 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요. 여성이 느끼는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느끼는 모든 불편함을 다 2차 가해라고 그 불편함에 해당하면 모두가 다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악도 하지 마. 사실관계를 어. 파악하기 위한 어떤 예. 질문 네.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질문을 당함으로써 피해 여성은 또 한 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2차 가해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마. 어. 그냥 얘 말만 믿어줘. 예, 약간 이런 그러면 느낌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다 수용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사건, 뭐 이수역 폭행 사건도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적이죠. 예. 예. 온라인을 통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신지혜 씨가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 여성들이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고 네. 쌍방 폭행으로 어쨌든 같이 입건이 됐는데 버젓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여성들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얘기는 다 2차 가해라고 하고 네. 그런 게 지금 마치 공식처럼 그렇죠. 통용되니까. 저희가 짚어내지 못한 혹시 뭐 유명 페미니스트의 말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은 손 들고 말해 주셔도 됩니다. 예, 뭐 있으십니까? 아니 대표적인 현희 씨가 잘 알잖아요. 그 쇼타 로리타 쇼타. 아, 그래서 네. 제가 있었던 그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이거는 뭐 불법이고 성인 여성이 어린 남성을 좋아하는 것은 이거는 취향이다라고 네. 얘기해서 제가 한번 까칠남녀에서 한번 대판 붙었죠. 그렇죠. 네. 출발점은 비슷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랄까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게 방송하면서 녹화하면서도 에이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약간 이런 정도로 너무 좀 어이가 없고 당황돼가지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갔더니 무슨 뭐 기울어준 운동장 야 그놈의 기울어준 운동장은 도대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호주제 폐지, 그건 그다음에 납득이 갑니다. 여성 예. 참정권, 네네. 그다음에 여성에게 문호가 닫혀 있던 직업 영역이든 이런 것들의 문호를 여는 것들, 그러니까 네. 제도적인 차별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 파고 있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희롱이 있으면 성희롱 신고를 당한 그 당사자가 무죄임을 입증해라. 이런 입증 책임을 네.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알아서 지운다거나, 해라. 예. 예. 뭐 미투 폭로가 있으면 혹은 어떤 성폭력 폭로가 있으면 여성의 말은 폭로 즉시 사실이 되고 네. 남성에게는 항변 기회가 없고 그런 일들로 해서 그다음에 법률적인 지위를 일단 동등하게 가지지 못하는 문제,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훼손당하는 문제들을 계속 운동장을 새로 파서 기울어지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 똑같아지는 거야 라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네네네. 우리가 원래 말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기울어짐을 바로잡자는 건데 네. 하나 또 다른 하나를 파서 얘를 기울어지게 하고 네. 저울에 올려놓고 자 이제 됐지? 이건 거예요. 네네. 말이 안 되죠, 그건. 아까 기울어진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네. 같이 기울어져 보자. 그렇죠. 같이 삐뚤어져 보자. 막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응을 또 한다는 기울어진 거죠. 운동장을 하나를 더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요. 누구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차별. 네. 그런데 문화와 관습에서 남아있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그건 여성 남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영역의 문화적인 그리고 관습으로 이어져 오는 차별은 다 존재합니다. 이해하시죠? 노인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네. 그다음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게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억압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그 당사자들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성원들의 삶에서 다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느끼는 억압이나 차별이 있다면 문화적인 차별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도록 계몽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네. 노력을 서로 기울여야 되는데 네. 그게 다른 쪽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출창 얘기한 것들이 지금 이건데 네. 이제 우리를 보고 뭐 태행이라든지 뭐 태행. 백넷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여혐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야 자기네 말이 타당성이 네, 생기니까 계속 부당한 낙인인데 네네. 그 낙인을 찍는 방식도 사실 굉장히 문제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선옥은 여혐주의자야. 제가 어디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왜 여혐 강사를 불렀느냐. 근데 그래요? 저는 여성을 혐오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항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성 혐오자를 왜 강의에 세웠냐? 예, 예, 예. 여혐 강사 왜 불렀느냐. 여혐 이런 강사를 왜 불렀냐? 예, 예. 근데 제가 여성 혐오를 한 근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이유로 네네. 저를 그냥 여성 혐오자로 낙인을 찍고 네. 최근에는 아직 용민생 안 오셨지만 낙곰수류와 네. 함께 낙곰수류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다. 아 김용민이 이용해 먹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성욱 작가를 김용민 씨가 뽑아 먹고 있다. 네. 이런 또 주장을 펼치면서 그 굉장히 주장을 지금 여러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예, 한 하고 명이 있습니까? 아니라 예, 결국엔 가만히 있는 용민 형은 무슨 죄야? 어떻게 보면 용민 형 프레임을 짠 사실 적도 우리 없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이 윤미생님? 저희는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항상 강의 듣는 입장으로. 예. 저는 광고를 장사를 배우고 이 형 나보다 몰라 내가 볼 때. 무식해요 이 형. 그 얘기해야 돼. 엊그제 예. 현희 씨 완전 막 칭찬받던데. 왜요? 정치 부심인가 거기에서 황현희 정말 너무 잘한다면서 제 그래요? 친구들도 그렇고 뭘까요? 게시판에도 네네네. 현 씨가 그 20대 남성 문제 네네네. 엊그제 정치 부심 라이브 할 때 예예. 그래요. 예. 20대 그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인데 어떤 시사평론가 분께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뭐 그런 거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맞아. 좀 세게 그때 현 얘기했죠. 씨가 예. 이렇게 그 똑똑하기로는 막 한국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평론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어디서도 말발이 꿀리지 않고 그런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예. 현 씨가 탁 치고 나와가지고 20대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지지율이 경제 떨어지는 문제, 건데 취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젠더 이슈로 걔네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젠더 이슈 때문 아니다. 맞아요. 젠더 이슈 현희 때문 씨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탁 치고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멋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막 댓글에 황현이 막 칭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괜히 뿌듯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주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 말한 분들이 계속 욕 먹고 그렇군요. 현희 씨는 막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네. 그걸 볼 때도 제가 느꼈던 게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우리 정말 힘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화가 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자꾸 니네가 틀렸다고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세대 페미니즘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여성들 참정권을 얻게 해준 거죠. 이건 정말 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일부의 그 급진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은 외쳤습니다. 흑인 남성의 참정권은 빼자라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그들이 잘못된 거를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안에서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도 또 다른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파고 있다는 이 상황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대화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신 분. 괜찮았나요? 제가 한번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 여러분, 진짜 나 장사를 못하겠다. 빨리 교보문고 클릭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게 전 책 판매원이 아닙니다. 전 진행을 해야죠.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먼스 플레인으로 하는 그래서 공개 방송으로 잡았는데요. 네네.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면서 이 책하고 방송하고 같이 콜라보로 똑같은 우리가 동명의 방송을 책으로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이 아니면 이제 우리 셋이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앞으로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뭐 자주 뵈면 되죠. 네. 저는 사실 이걸 책으로 옮겨놓으면 어떤 모양일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재밌게 잘 읽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책 썼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엄마 그거 아니야. 책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 도움이라고 써 있잖아 거기다가. 도움 상조라고 알잖아. 막 그 도움이야. 현희 씨 도움 없었어요. 책 빨리 쓰셔야죠. 안 그래도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쓰셔야죠. 지켜봐주십시오. 빨리 저자로 저 북콘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불러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막 그 누구야 황교안 대표 네네네. 사회도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욕하시면 안 되지. 아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욕을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황현이가 황교안도 만나고 문재인도 만나고 문희상도 만나고 그런 개그맨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제 개그맨으로서의 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너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해석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보면 그 언론인들이 자기 당파성 분명히 있지만 부시 비판하고 막 까면서도 부시랑 인터뷰하면 부시는 또 그 흔쾌히 응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쿨하잖아요. 쿨하죠 진짜. 그런 문화는 정말 부러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유력 대선 후보와 그냥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유력 대선 후보와 3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게 제 개그맨으로서의 꿈에 굉장히 부합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 다른 당을 빨리 해야 돼. 이 얘기를 왜 그래 또 상기 잊었어요. 정치부심에서 털을고 다 끝냈는데 또 그래. 또 다시 상기시키면 안 됩니다. 댓글 안 좋을 텐데 이거 지금 또. 미안해요.
아 저희 썰빵 하는 것도 빨리 황현이 댓글 예. 실시간으로 100개 달아주세요. 황현이 구독자가 만세. 많이 떠났어요. 거기서도 한 진짜요? 100여 분 정도가 나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예. 우먼스 플레이는 안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오늘 마지막인데 뭐.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우먼스 네. 플레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나의 아저씨는 여성 혐오 드라마인가? 네. 이때 굉장히 좀 핫한 드라마였죠. 아이유 씨가 나온 그렇죠. 이성균 씨와 네. 예. 왜 제목이 나의 아저씨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예. 너네 아저씨 뭐였더라 하여튼. 네. 너의 아저씨. 예. 네 아저씨 뭐 너나 너나 제목이 아저씨 하여튼 뭐 생각이 이런 안 거. 나는데 예, 네 예. 아저씨 뭐 너나 뭐 하지 뭐 이런 네네. 되게 아니 여기에 욕이 관련해서 많았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작년 6월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13살이 어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격을 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또 미나 씨와 또 네. 연애를 하시는 그 남성 어리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찬양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캡처를 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 약간 나의 아저씨 이 내용과 좀 엮이지 않을까 해서 잠깐 네. 말씀드려봤었고 이게 여성 혐오 드라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네, 정말 좋은 드라마죠.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위안을 받고 그럼요. 시청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네네. 상도 백상에서도 상을 받고 그렇죠. 되게 좋은 콘텐츠로 자타공인 좋은 콘텐츠로 인정을 받은 드라마인데 그걸 가지고 드라마 그때 나의 아저씨 때는 제가 이 책에서 스페셜 페이지로 76쪽에 보면 이념형 악플러의 등장이라고 따로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유 사태하고 구남도 네. 사태 제가 2개를 가지고 썼는데 뭐냐면 악플러들이 예전에는 그 연예인들이나 혹은 어떤 대중문화 작품에 대해서 악플 테러를 하는데 주로 그거는 뭐 생각 없이 네. 그냥 인신공격하고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나쁜 말 달고 뭐 망상에 빠져서 달고 이런 거라면 아이유랑 구남도 사태에서는 이념에 입각한 악플러들이 네. 등장했다. 맞아요. 예. 뭐냐면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그렇죠. 두 가지가 이념형 악플러란 특성을 지닌다라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악플러들의 차이는 이념형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 체계에서 나오는 거라서 절대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플이 사회 정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신들이 다는 악플이. 그래서 성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정의 수행이라고 우리의 그런 행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무조건 정의로운 행동이고 맞는 네. 행동이고 선함의 행동이다. 네. 네, 이런 그런 행동이라고 착각에 생각하는군요. 빠져서 계속 그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 아이유에 대해서도 몇 년째 계속 같은 공격을 하고 있고 네네.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한다. 뭐 아이유에 대해서 그 로리유 네. 뭐 이런 정말 나쁜 말을 붙여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단적으로 네. 그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남성과 어린 여성의 이런 그 사랑 관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었죠. 예, 예. 근데 그런 관계의 제목을 이렇게 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적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을 그렇죠. 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사랑이면 공중파에서 좀 하고 있는 드라마들 다 거의 다 우리 또 그러니까 40, 50대 여성들이 보는 드라마는 거의 다 연하남과 연상녀의 약간 러브 스토리예요. 모든 드라마가 다.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줌마들의 포르노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애정 포르노. 예, 애정.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 환상을 자극해 주니까 네. 그 사람들. 그럼 그 드라마 그 반대로 입각하게 된다면 다 없애야 되고 저도 비판받아야 되는 한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실장님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 본부장님 기다리다가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랑이면 또 왜 문제냐는 거예요. 사랑은 문제가 없다. 아니 사랑이어도 왜 문제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제 말이. 그때 예. 아이유 그 나의 아저씨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PD께서 애정 관계 아니다. 네. 둘이 그냥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해명 장면이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사회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해명해야 됩니까? 둘이 사랑이면 왜 안 돼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랬는데. 예. 예. 아니 예전 드라마 보세요. 네. 교생으로 나온
혹은 교사인 선생님과 여고생이 사랑도 했고, 난 학생이야.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여성 교사와 네. 고등학생 가무성 씨와 남자도 채림 씨. 사랑했고, 네. 채림은 여고생일 때 또 가무성 사랑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퀴어 드라마도 우리 지상파 드라마들은 방송했습니다. 네. 이런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젊은 여성과 나이 많은 남성이 사랑하면 안 되나요? 네.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왜 남성을 여성이 자꾸 위로하냐는 거예요. 위로하면 왜 안 되는데요? 남성이 왜 네. 자꾸 여성을 위로하냐? 아니, 여성이 여성이 어린 여성이 예, 왜 예. 남성을 위로하냐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왜 위로하냐? 예. 하면 안 되나? 왜 여성을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거냐는 거예요. 대중문화에서. 왜 위로해 주는 그래서 존재로? 나의 아저씨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막 거의 테러에 가까운 비평들을 접하고 그 감독님이 우셨어요. 그 중간에 기자회견하다가 막 울컥해가지고 네. 우리 그런 드라마 아니다, 지켜봐 달라 막 이런 그렇죠. 해명을 하는데 제가 네. 최근에 이 한 4년 동안 그 가슴 아픈 장면들이 보면 그런 대중문화 하는 연예인들, 네. 뭔가 창작자들이 계속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네. 유병재 씨, 나의 아저씨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했다가 자기 블로그에 그거 올렸다가 정말 테러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댓글 테러 그랬죠. 받고 사과문 썼습니다. 네네. 취향에 대해서 사과한 최초의 사과문이에요. 그 드라마 좋다고 하면 사과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유아인은 또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현희 씨도 얘기했지만 연상의 여성이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거나 교제를 하는 건 당당하고 좋은 거고 네. 연상의 남성이 연하 여성과 교제하는 거는 여성 혐오고 그래서 여혐 드라마가 되고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네. 우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니 무조건 너희를 까겠다라는 그래서 논리로 그거를 달려오는 심지어 거죠. 여성 혐오 드라마라고 규정을 하니까 여성 혐오 드라마라고. 예. 그 드라마가 정말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초반에 그런 창작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신호냐면요. 끝없이 자기 검열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세상은 그거야말로 태행이에요. 네. 지금 아니, 개그는 이미 네. 퇴행이 됐고요. 네, 개그는 퇴행이 아마 됐죠.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이 뭐 되어야 이러고, 된다고 예. 그랬는데 이 부강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여태 권위적인 정부와 싸워서 표현의 자유를 이만큼 쟁취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정의나 인권이나 진보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중문화를 검열한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솔직히 군부 독재 정권 때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받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느껴져요. 심영래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심영래 선배님께서 야 이거 옛날 전두환 정권 때보다 개그를 하면은 더 못하게 하는 게 맞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셔서 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그거 정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네. 글을 쓰고 하니까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 일하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글을 쓸 때나 이것이 시나리오든 뭐 극작이든 공연이든 여혐으로 몰릴까봐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 위근우 씨가 주장하는 게 그건 필요한 검열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위근우 맞다는 씨와 얘기죠? 저희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네. 위근우 씨는 그런 불편함을 견뎌야 된다. 아 김영민 어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유. 왼쪽에서 무게감이 자, 훅훅해지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저기 뛰어왔습니다. 안 해줘. 뛰어왔고요. 네. 방송 쭉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세요. 예. 오셨으니까 일단 홍보부터 좀 하시죠. 네. 예. 일단 외판원께서 좀 시범을 자 보여주세요. 예. 실력을 한번. 아 여러분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응.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책이에요. 세계 유일의 책. 이게 저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수학책. 싸주세요. 그렇죠. 해가지고 씹어서 먹잖아요. 사전,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예. 그걸 먹으면 탈이 나는데 요거는 네. 식용. 네. 식용 재질로 심지어 맛있다면서요?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뒤로 갈수록 레몬 맛이 건강에 예. 좋습니다. 예. 한번 식기금을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아까 시전을 내가 해주시죠. 저녁을 먹고 아 저녁 드셨군요. 안 드셨으면 네. 자 그래요. 저는 이선옥 작가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은 여혐도 아니고 뭐 물론 남혐도 아니고 네. 혐오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혐오를 혐오합니다. 네. 어떤 입장에서건 어떤 그 이념을 갖건 간에 그 사람을 혐오하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그래서 인간을 왜 전 혐오합니까? 이분한테 그래서 혐오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아, 예. 그러셨나요? 그러나 머리로만 배웠고 아직 몸으로는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 이선옥 작가님 그런 면에서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네. 생애 스승으로 그렇습니다. 100명의 스승 중 한 명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많이 배우고 예. 느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았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예의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황현희 예. 씨도 스승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 왜요? 예. 예. 황교안도 사랑할 수 있는. 아 뭐야? 지금 우리 다 끝냈는데. 이 형님이 이건- 저번에 그 정치부지 시작하자마자 김수희 평론가 오셨고요. 우리 또 의원님 모셨고 여기 보좌관님 모셨고 황교안 씨 나오셨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저 그 얘기 꺼냈다 예, 혼났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요 저 쓰러집니다. 네. 황교안 씨 옆에 있으면 쓰러지는데 평생 지고 가야 되겠네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세계 5점이었어요. 네, 좋은 추억 함께 하고 있네요. 예. 이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시청하시는 분이 한 700분 가까이 되시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요? 정말 이 책은요 그 순식간에 넘어가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살면서 가장 가독성이 높은 그런 네, 공간이 가독성은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가독성이 제가. 높은 공간이 있어요. 딴 데서는 잘 안 읽히는데 네. 거기서는 잘 읽히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에다 놓고 요거를 읽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300페이지까지 단박에 다 읽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놓고 한번 보시라. 그럼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도 함께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그 공정함, 네. 공정함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작가님. 그 네. 남자들이 사실 네.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어디서 분명히 토론할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네. 있어요. 근데 거의 아마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거의 박살이 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먼스 플레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들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혹시라도 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책을 좀 느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전국에 독서지도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선생님들이 좀 사셔서 그 학생들에게 내놓고 이렇게 다른 의견에 대해 서로 토론도 붙이고 이러면 정말 좋죠. 그렇죠. 이게 안티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네. 이게 업그레이드된 성평등 교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재. 예. 안티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홈쇼핑을 가요. 홈쇼핑을. 잘 알겠습니다. 팔아요. 잘 팔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이제 많은 남성들이 사실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손해를 안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거 읽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페미니즘도 발전하고요. 네. 우리 사회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막 내가 같이 토론했다가는 내가 손해 본다. 내가 참지 뭐 남자인데 이런 식의 사고로 네. 해가지고 대충 눈치고 넘어가 버리면요. 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안 좋아요. 예. 더 심한 맞아요. 그 어떤 네. 그런 혐오, 네. 더 심한 어떤 반대 정서, 그렇죠. 또 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몰 이해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노가 쌓이다 보면 정말 여성 혐오자가 된다고. 맞아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여성이 입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그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이 여혐을 막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을 우범자로 여기고 또 나중에는 예비 강간범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은 네. 지금 뭐 잠재적 잠재적 가해자. 가해자, 네. 잠재적 범죄자 그래 이런 말을 버리면은 누가 여기에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정말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그 잠재적 가해자 이 얘기 정말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자. 많이 써요. 예, 여러분들 잠재적 소비자 여러분들 이 책을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잠재적 구매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배움이 짧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말 역시 잘 팔아요. 못하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김용민 TV입니다. 네. 예. 여러분 이거 지금 댓글에 그 링크 좀 누가 걸어주세요. 예, 구매 예. 링크. 예. 교보 예스 스태프들 좀 알라딘타. 올려주세요. 스태프들 네, 네, 교보 네. 문고로. 네. 그 요즘 저도 이제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썰빵이라고 이제 팟캐스트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진행하잖아요. 그 제가 우먼스 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까칠남녀나 프로그램 가서 토론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제가
젠더 이슈에 관련된 얘기가 혹시나 이게 털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르고 갑니다. 야 이거 너 다들 괜히 논란돼. 나도 그래. 하다못해 지금 현재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매체들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나오게 하면은 그거 방송 내보낼까요? 절대 못 나옵니다. 이상한 엄숙주의가 깔려 있어. 이 안에서. 그렇죠. 특히 이 매체들 이 가운데서요. 저 이 매체의 이 엄숙성을 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죠. 이게 사실 그 이선옥 작가님도 어느 순간에는 금기가 됐어요. 네. 금기를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선옥 작가하고 뭐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협업을 한다든지 심지어 초청을 했는데 뭐 왜 여혐 작가를 부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 진짜 그 성평등을 위한 거라면 토론하고 대화하고 접점을 찾아가야지 왜 배척을 합니까? 배척을 한다는 거는 토론하지 마. 내 주장만 받아들여. 너희들에게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사색하거나 성찰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팔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의 힘으로 예. 그걸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최보은 씨라고 기억하시죠? 김어준, 최보은, 네. 김규황 이래서 쾌도난담을 했단 말이에요. 난담. 예. 최보은. 그 지면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아주 선정적인 주장을 최보은 씨가 하고 나서면서 지면 논쟁을 막 한참 벌였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지금 사회의 어떤 중간층 586에 해당하는 그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막 토론이 붙었어요. 페미니스트 진영 안에서도 네네. 박근혜를 어떻게 여성 대표로 보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지면 논쟁 그다음에 온갖 미디어에서 활발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메갈리아 사태 난 게 언제지? 2016년도에 미디어 오늘에서 제가 기고를 한번 하면서 이것은 여성 혐오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지금 미디어 오늘 대표하고 계신 이정환 대표께서 편집장 하실 때 판을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20개 가까운 지면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성 혐오나 뭐 메갈리아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네네네.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공론장이라는 곳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같이 다루는 그런 시도가 아예 없습니다.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시도조차 없고 시도를 하면 그쪽에서 반대를 놓는 그렇죠. 건가요? 진보적인 매체들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이론만 혹은 주장만 계속 일방적으로 실을 뿐 비판적인 의견을 일체 다뤄주질 않아요. 그 제가 사실은 그 우먼스 플레인 하면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 5회까지는 했었어요. 네. 5회까지는. 5회까지나 하셨어요? 5회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네. 페미니즘 관련한 토론회가 한번 개최됐었는데 네. 이선옥 작가님 나간다 그러니까 뭐 볼때같이 반발하면서 저 사람 나오면 안 한다. 저 사람은 뭐 기가 막히다 이런 말 이선옥 작가가 기가 막히대요. 예, 그런 말을 하면서 토론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는데 토론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무산시켰어요. 네, 그 최재성 의원실에서 주관했던 토론회인데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했었고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건 정말 잘한 일이다. 우먼스 플레인 방송하는 거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김술래 5.18 망언을 했던 김술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데 그 숙대에서 그 성명을 냈어요. 비판 성명을 냈는데 총학생회에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 김술래 의원이 여성 정치인이고 그래서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여혐이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그 성명을 철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건 병들었구나. 이거는 완전히 마식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로써 이런 극우 파시스트와 레디컬 페미니즘이 접촉점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안 되겠다. 둘이 접점이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그 저도 사실 그 우먼스 플레인 처음 하자고 했을 때 까칠남녀에서 하도 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트위터 들어가서 제 이름 검색하세요. 그러면 제 3만 개? 늘어났더니 4만 개 돼 있더라고요. 제 여기 4만 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좀 구경도 한번 하시고. 400만 앞에서. 400만 개입니까? 400만 앞에서. 죄송 어르신 앞에서. 어디 앞에서 욕을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4만 갖고. 4만 갖고. 이번에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황교안 당대표 때문에 6만 늘었어요. 6만 갔습니다. 6만. 그래요. 아니 저는 저대로 괜히 낙곰수랑 요즘 막 엮여서
저도 피해자예요. 아, 그래요? 네, 예. 낙곰수류의 스피커 계속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예. 최근에 그 버닝 선데이인 그것 때문에 또 네. 프레시안에 또 실렸지. 네. 그다음에 뭐 한겨레 거기도 실렸지. 어디 또 지방 매체인데 하여튼 그 페미니스트 필자들이 막 일제히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웃긴 게 그 응. 예전에 비키니 논쟁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낙곰수. 네. 그 이후로 나는 욕을 먹어보지 못했어 사실은. 이 아.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그러다가 볼드같이 지난번 버닝 썬데이 사건으로 욕을 먹고 나서 아 이건 이선옥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다. 할 내가 소리를 피해자입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누가 다행이에요. 할 소리를 지금 다행이에요. 황현희 TV가 아니어서. 예. 김용민 TV라 다행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신세계를 열어주겠다 그러더니 진짜 욕의 신세계를 쫙 열어주시고 아, 예, 그래요. 아 근데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와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저는 그게 사명감, 그러니까 뭐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방송하는 사람, 뭐 얼굴이 알려진 사람 숙명이라고 욕을 먹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욕을 먹는데 인기를 또 얻으면 그만큼 또 욕 먹을 저는 뭐 자세가 돼 있어야 되니까. 출연료 안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돈 주면 욕 먹죠. 아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그거 페미니스트에 관련된 발언을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는 그거 이상이라니까요. 맞아요. 정말 그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어떤 그 항의의 표시, 토론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 입 예. 닥쳐라, 네. 까불지 마라. 네. 우리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이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겁니다. 무식한 놈. 네. 예, 무식해가 못 배워가지고 예. 네. 못 배워서 뭐 이따 얘기나 하고 있어. 막 약간 이런 걸로 마무리가 돼요. 왜 그들은 못 배웠다는 말을 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은 왜 항상 신조를 만들어내서 그걸 알리지도 않아놓고 왜 그걸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것이 하는 말이죠. 문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예. 문화운동의 특징이 개념어, 새로운 언어 선점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 의미를 규정을 하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문화운동의 특성인데요. 지금 페미니즘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적인 차별은 이제 사라졌다 보니까 문화적인 뭐 차별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 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강간 문화 대표적인 게 여성 혐오,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 뭐 시선 강간 이런 것들이 시선강간이란 말 예. 진짜 나쁜 표현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게 개념이 있는 것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붙이는 거죠. 강간은 명확하게 법률적인 뜻이 있는 용어고 실제로 그래요.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야, 거기에 문화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남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는 강간이 있어. 그래서 잠재적인 강간 가해자들이야. 네. 라는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그 문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에 이 서문에 제가 썼듯이 이 언어를 선점당하면 우리가 의식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 선점을 하려는 운동에 대해서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건 여성 혐오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 그것이 왜 여성 혐오야? 그 여성 혐오라고 말하는 개념이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셔야 되고 답을 듣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반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정을 붙박이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먼스플레인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요, 지향하고 있는 세상은요, 토론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그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위세에 의해서 할 말을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토론하는 세상이 네. 되자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뭐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 진짜. 됩니다. 왜 웃냐? 진짜 잘해. 사랑합니다. 잘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않잖아. 나 이런 상업적인 게 아니 없어요. 나는.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아, 네. 소름 돋는다. 여러분 클릭.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한번 2세 소진해 볼까요? 아, 2세 찍었는데. 좋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론을 위해서 정말 한번 좀 읽어봐야 될 필요성 있는 책입니다. 아, 이 예. 책에서 뭐 누구를 이 책에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혐오가 없어요. 혐오가. 그렇죠. 네. 그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까지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성경 다음입니다. 혐오가. 네. 얼마 드릴까요? 아, 나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혐오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예. 그래야 돼요. 네. 그럼요. 혐오 없는 세상을 실천하려는 건 사실 뭐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앞세웠던 거는 정죄가 아니었어요. 정죄가 아니라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못 배웠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렇죠. 가르쳐 준 분이에요. 뭐 정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 왜 그거 몰라 이 무식한 놈아. 넌 쓰레기야. 이거는 진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먼스 플라인 이제 최근에 네. 2회 그리고 오늘 3회 아니에요. 찍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선욱 작가님이 책을 내셨는데 네. 이게 홍보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선욱 작가님이 또 아주 좀 전대미문의 그런 이 혐오를 타파하자 우먼스 플레인을 내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광고를 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뭐 보잘것없더라도 저희 우리 유튜브 김용민 TV에서 네네. 1쇄 정도는 우리가 좀 감당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2쇄를 찍었다고요. 예, 2세를 감당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출판사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예. 이 우먼스 플랜 저희 그 스페셜로 했잖아요. 네. 그 할 때마다 주문이 쭉쭉 올라가서 정말 계속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면 또 이미 사신 분들이 또 실증 내고 그러시니까 책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낙곰수의 스피커 이런 말 굉장히 부당한 말을 들었지만 김용민, 황현희 이 두 분과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도 냈고 그다음에 이 책이 팔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사실 진보 매체 어디에도 신간 속에 한 줄도 안 실리고 그렇죠. 예. 뭐 온라인 서점들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선뜻 사실 우리가 방송을 쉬던 중이었는데 특별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죠. 고맙고 제가 살면서 계속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같은 말씀하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이선욱 작가님의 이 책은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빠졌어. 잘 빠졌다는 표현이 있죠. 잘 빠졌어요. 정말 잘 빠진 책이에요. 예. 이 출판 전문가시겠죠. 아무래도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그 페미니즘과 관련한 모든 논란과 쟁점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만 읽으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 사회 그 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이슈들이 다 담겨져 있고 어떤 것이 굴절됐고 어떤 것이 왜곡됐는지도 다 이 안에 소상히 담겨 있으니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예. 네. 녹음기 그냥 웃지 들어가- 마라 좀. 형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 녹음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아니, 그 낙곰수 얘기 제가 좀 요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낙곰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곰수다. 예.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사실 이분들이 요즘 낙곰수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방송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 최근에 뭐 위근우 씨뿐만이 아니라 뭐 그 오마이뉴스 기자 하시는 남성 페미니스트 있어요. 유명하신 그런 매체에 글을 쓰는 분들이 계속 낙곰수류가 상징하는 우리 사회의 뭐 가부장적이고 뭐 남성 뭐 월식의 문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였어요. 내가 언제적 낙곰수를 왜 갑자기 지금 호출해서 뭐 룸사롱 연대 이런 말도 하고 나는 룸사롱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럴까? 근처도 안 갔어 한 번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룸사롱 얘기가 나오고. 탁현민정관까지 예. 해서 계속 이 얘기를 최근에 집중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운동은 언어의 선점, 그 다음에 상징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어떤 세상, 차별적인 구조, 그런 차별적인 구조를 대표한다고, 상징한다고 규정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존재를 예. 깨는 게 그 상징을 깨므로 해서 이 사회의 차별을 구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한테 낙곰수가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동성애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예요. 계속 하나의 타겟을 만들어서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칠 수 있는 곳이 혹은 상징이 되는 사람이 누가 막 여성 혐오를 대놓고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진보 쪽에 있는 남성들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냥 옛날 사상에 옛날 가부장적 사고에 그렇죠. 물들어 있는 예. 분들이나 그런 쪽이 훨씬 많죠. 근데 그렇지만 왜 진보 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타격감이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예. 있고 저들을 끌어내려야. 타격감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니, 홍준표를 때리면 뭐 그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진보에 예. 새끈한 사람 하나 때리면은 얼마나 네네. 파급력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을 때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당신이 모르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지금 이 행동은 여성 혐오야. 좀 깨달아라고 제기를 하면 사실 자기 성찰하고 사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조건 사과하잖아요, 요즘은. 네, 여성들이 논란될 것 이렇게 같으면. 얘기하면 내가 성차별주의자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타격감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이런 진보적인 남성들, 성평등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계몽을 해서 혹은 타격을 해서 그 상징이 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예,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운동이 그게 바로 일환이에요. 탁현민 아니에요? 페미니스트가 그렇죠. 탁현민 사태가 그런 거였죠. 그 대통령의 최측근 탁현민을 끌어내렸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 그렇죠. 예. 그 일 잘하는 그래서 사람을 말이죠. 상징성이 있나 보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예.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보이는 남성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남성이 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김어준 씨나 김용민 김용민 씨, 씨나 이런 예. 분들이 방송을 활발히 하고 지금 지명도가 있고 그러네요. 유명인이고 예. 하니까 계속 이들을 싸잡아서 낙곰수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황현희가 남보원 한 지가 언젠데 지금 남보원을 호출해서 얘기합니까? 저희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콘 천회 때도 남보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안 된대요. 마찬가지로 예. 낙곰수 해체된 지가 언젠데 그렇죠. 여전히 낙곰수류를 호출해서 아니 남보원이 난 너무 재밌었는데. 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네. 재밌었다고. 그건 못 들었습니다. 뭐야 방송 보고 왔다며요? 아, 보면서 왔다며? 2부터 봤어요. 참, 두 예. 번째. 그래요? 네. 알았어요. 예. 그것도 있고 예전에 그 박영진 씨가 딱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꽤 유명했던 코너고 재밌었죠. 재밌었는데 두 분 토론 네, 두분 그때 토론. 그것도 이제 재밌었죠. 할 수가 없는. 지금 그것도 거의 못하죠. 레전드 코너였는데. 특히 그 이상준 씨 하는 거 누구야? 아 사망 토론 맞아. 사망 사망토론. 토론. 예. 그것도 엄청 재밌는데 그 그러니까요. 객석에 있는 여성 대상으로 막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같으면 절대 못하죠. 근데 다 정말 즐겁게 웃고 우리가 인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못하잖아요. 다 그렇죠. 여성 혐오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표현에 있어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웃음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웃기는 아이디어 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하는 아이디어 개그가 웨이가 정말 제일 되어서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개그가 정말 타격이 큰데 그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지난 정부 때 네. 언론이 어떻게 비판할까, 무엇을 비판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무엇을 해야 비판을 안 받을까, 맞아요. 예. 무엇을 해야 우리가 심의나 검열해서 타격을 안 받을까. 그렇습니다. 이래 버리면 언론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개그도 맛이 가고 어떻게 네. 웃길 것인지에 대해서 아유 웃기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 소재 쓰지 말자. 네. 이러면 코미디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치 권력이 그럴 때는 우리 늘 얘기했지만 뭐 독재 정권이 그렇게 검열하고 탄압하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이건 뭐 그 동료 맞아요. 시민의 네. 지위에서 약자의 이름으로 네. 약자 운동의 이름으로 그 프레임을 억압을 그렇게 씌워버리거든요. 하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네. 창작자들은. 그러니까 나만 쓰레기가 되고 끝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만스 우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 도전을 하려고 하냐고요. 맞아요. 안 합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밥이 끊기는데 그렇죠. 굳이 내가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그 이야기를 덤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니까 하는 거예요. 예. 예. 당연히 문프랑도 인터뷰 한번 하시고 지금 이제 지금 여권 대선 주자들 나오면 꼭 인터뷰 하십시오. 그래요. 토크 콘서트 황현희밖에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딱 밀어야지.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도 잠깐 뭐 저기 정치부심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서 두 분 얘기하셨는데 20대 남성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또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정책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절대 그래서
너네 자한당 찍을 거야? 그자찍, 소위 말한 그자찍. 그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불만이 있다 쳐. 네.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네. 이거 안 된다. 그 이 얘기 말씀은 하시면 안 안 된다.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삐뚤어진 에너지를 발산시키라고 추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반발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요, 네. 자유한국당 안 찍고요, 바른미래당 찍습니다. 바른미래당 찍을 수도 있죠. 저 지금 방금 예. 이준석하고 방송하고 네. 왔어요. 뭐래요 요즘? 요즘 뭐래요? 이준석이 거기 바른미래당이 그밖에 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지지율 올리려면 그거 해야죠. 그거 뭐래도 당이 없어. 지금 막 뭐래도 해야 정신이 되니까. 없던데 네. 총선까지 무사히 있긴 있을까요? 근데 20대가 그래 내 표 사표로 만들어주지. 그래서 민주당 갈 표가 바른미래당이 가는 수가 이건 진짜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까지는 안 찍는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나오면 진짜 바른미래당 찍어?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정말 불을 지르는 말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정책을 점검하시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평등 교육 교재 그게 지금 그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하고 여가부에서 하려는 게 일생을 통한 페미니즘 교육이에요. 태어나서 이 삶을 사는 모든 기간, 일생을 걸쳐서 페미니즘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까지, 그 다음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남성들의 지금 분노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요. 강의가 가장 문제는 남성을 가해자, 특히 성범죄를 많이 다룹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남성을 규정하고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걸 전제하고 교육하는 방식. 그다음에 성범죄에 대해서 성평등한 입장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범죄로서 성범죄를 다루는 것.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히 그 교육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할당제, 여성 할당제 이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지자체도 되게 위험해요.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여성 정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지금 젠더 정책관 이런 이름으로 개방형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각 부처의 중앙청들과 지자체에서 꽤 급이 높습니다. 뭐 4급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자체 예산에서 이제 성평등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여성 정책을 막 쓰는데 여성 우대 정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인가 아마 그럴 텐데 페미니즘 혹은 여성 페미니즘 공부 동아리를 만들면 뭐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남성이 지원하면 처음에 안 되게 해놔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여성 전용 열람실을 만들고 학교 기숙사 여성에게만 80%를 배당하고 기숙사 필요한 수요는 남성, 여성 학생이 똑같은데 그래서 인권위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뭐 여성 전용 휴게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수많은 여성 우대 정책들이 이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건 성차별 정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젠더 정책 보좌관이 임명되면서 발표하신 게 여성 일자리를 서울시에 5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이 취업난 시대에 여성 일자리만 5만 개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러면 뺨 때리는 거죠. 네, 어떤 남성이 울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금 똑같아요. 취업난에 같이 시달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정말 동료 시민이자 협동과 우애로 이 난간을 돌파해야 되는 구성원들인데 여성에게 5만 개 일자리 이런 공약을 하면 서울 시민 중에서 남성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여과 없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군대 문제. 그렇죠. 예, 다음 총선에서 군대 문제에 대한 군대의 내부의 뭐 어려운 조건을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보완 대책 만드셔야죠. 그거가 정말 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지금 군 가산점제 부활한다고 그런 공약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어떤 식이든 보상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시행을 하셔야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규제
문화에 대한 규제 그런 것을 규제의 기준을 여성 혐오로 두는 것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를 하려면 혐오에 둬야지 사회 구성원들을 증오 범죄를 뭐 유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무엇인가를 규제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네. 여기서 엄격함은 여성 혐오의 엄격한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그거는 매우 기본권 중에 중요한 자유인데 그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정말로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잖아요. 네. 가족 중에 여성부가 아닙니다. 네? 네. 가족 중에는 남자도 있고 아들도 당연하죠. 있고 남편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의한 정책만 나온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그 정치부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당의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은 저는 뭐 제가 봐도 크게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잠깐 좀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표가 사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투표를 안 할 수 있다고 안 봐요. 할 수 있으니까요. 아예 네. 그냥 그게 아예 그냥 투표를 그러니까 안 약간 하고 분노와 이 환멸을 그렇죠. 자유한국당 그래 안 찍는다. 네. 그렇지만 너네도 안 찍어. 이렇게 갈 수 그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는 그런 실언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586 정치인들이 네. 계속 네. 아니면 실언을 했잖아요. 당의 지지율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보면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로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봐도 좋겠어요. 제가 이 586 세대와 지금의 20대들 딱 그 중간 세대예요. 그래서 두 세대들을 모두 다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네. 뭐랄까 586 세대들은 우리도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도 고생해야 한다. 고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뛰어먹기도 하고 말이죠.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권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뭐 20대는 고생해, 지금. 그게 용납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사실 시발시발하면서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네. 20대들은 뭐 국물도 없는 거죠. 즉 그 이제 그런 어떤 멘탈리티로 페미니즘 이슈를 접근하면은 근데 그런 멘탈리티로 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2030 남성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시대에 가졌던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이라고 그러니까요. 표현했던 예, 그 시절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맞아요. 남성들을 보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지 않은데 달라졌죠. 그때랑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옛날 그 20대 개새끼론 한번 펼쳐졌다가 오늘 네. 왜 서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내가 20대였거든 그때. 예. 저는 예.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 아 이렇게 아름답게 오버스 플레이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 뭐 우리 저 마지막 한 번 예, 더. 예. 한 말씀 더 너무 하세요. 빨리 아니 예, 제가 예. 한번 용민 쌤이 쳐주셔야죠. 그래요. 우리 저 이선옥 작가님이 뭐 방송을 끝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끝내요. 아주 저 정말 끝낸다고. 중요한 아,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종방한다, 마무리한다, 끝을 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요. 예, 얼마나 이슈들이 저희 많겠습니까? 만부 팔면 한번 하죠. 네. 이 책 나간 그러시죠. 기념으로. 예. 아니 뭐 그거 무관하게 이슈가 터지면은 네네. 그때 게릴라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 네. 아주 너무 기획이 좋았고 사실 그 전 기획 단계에서 좀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쵸. 난 또 욕을 아니 그 먹고 원흉인데 왜 나 네. 이선옥 때문에 당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안 했으면 큰일 날 예. 뻔했어요. 안 했으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현식 씨 배우고 이거 가고. 해서 예. 뭐 불이익 받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 불이익은 제가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헤쳐나가요. 있구나, 뭔가. 개그맨으로서 그냥 제가 헤쳐나가야 될 약간 그런 모습인 거고. 예. 아, 우리 저 네. 객석에서 한번 예. 질문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질문. 예, 이선옥 작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요. 예. 일단 페미니즘이 성평등과 동치되는 자리를 선점했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페미니즘을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거는 마치 페미니즘이 진보의 첨단인 척 생각했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싸움을 끝내려면은 사실상 페미니즘이 성평등인 양 생각하는 개념을 깨는 게 먼저라 생각해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과의 싸움은 그리고 시민운동은 우리 간에 혹은 안티 페미니즘이란 대표되는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대중이 평가를 해준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안티페미니즘 협회나 지금 20대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대한 행동들을 사실상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호응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대중들의. 그렇게 되면 사실상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큰 모토는 같지만 안티페미니즘 협회가 진행하는 것과 이선옥 작가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진행하면서 그쪽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대중을 의식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그 선을 긋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예, 좋네요.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앞에 그 성평등은 곧 페미니즘이 아니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들 그다음에 이전 세대에 그 페미니즘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 주류예요. 그 50대 분들이 네. 성차별한 세상에서 혜택을 입은 분들이. 기득권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그때 따지면.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기억으로 아, 페미니즘을 내가 알아야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성평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50대랑 지금 20대는 예, 완전 아니고 다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페미니즘은 예.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주제 폐지나 우리가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게 맞잖아요. 그러나 여성운동만 했던 거는 아니죠. 그 여성운동과 함께했던 남성들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단위로서 시민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저는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여성 경찰을 9대1로 해라.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이걸 복원하려면 지금 여성 비율과 여성을 남성 9명을 뽑아야 비율을 된다.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네. 그래서 9대1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여성이 9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약간 느낌으로. 아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우리 그걸 담보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예, 그런 식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얘기하지만 페미니즘과 성평등이 같지 않다. 이퀄이 아니다. 기본권이 아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 얘기를 우먼스 플레인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여성, 남성, 정체성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공통점을 더 강조하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동료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권리, 보편적인 권리를 더 탄탄히 해야 된다. 그 길에서 페미니즘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위상으로 지금 자리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건 페미니즘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안티페미협회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지금 많은 그 유튜버 같은 데서 그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로 페미니즘 비판하는 콘텐츠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봤어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하지만 저나 이런 방송들이 같이 만약에 신고를 당하고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동급으로 묶여서 저희도 검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물들이나 게시물들은 걸러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의 혐오의 총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혐오의 총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락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운동이 하는 방식,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이 혐오 반대 운동이 결국은 그 결과로 지금 확인되는 게 우리 사회의 혐오의 총량이 늘었다. 이 방향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혐오하지 않고 좋은 더 나은 변화를 가지도록 해보자라는 이유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맞대응이 또 여성 혐오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티페미협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네. 저도 더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아 좋습니다. 네. 예. 아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혐오의 총량을 내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네. 분 계십니까? 예. 네. 저 이제 이 우먼스 플레인 제가 정말 애청하던 방송인데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이 끝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쉬워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이선옥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상당수의 진보 매체뿐만 아니라 뭐 언론이라든가 방송사에서 이런 페미니즘에 비판하거나 페미니즘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오히려 페미니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여혐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는 방송이 많이 없는데 또 우먼스 플레인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 TV에서 뭐 비슷한 주제의 다른 방송이 혹시 예정돼 있는지 없다면 또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이거는 우먼스 플레인에서만 해야지 그거 네. 어디 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셋이서 제목만 바꿔서 다시 하면 웃기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 자주 할게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단지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지 폐지가 되거나 혹은 뭐 없어지는 네.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좋아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런 식으로 살짝 하면은. 숟가락 하나 한번 얹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선옥 TV라고 예. 개인 채널을 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셋이 만나는 그 기회는 이제 종종 있을 테지만 예. 그 간극이 아쉬운 분들은 이선옥 TV로 오십시오.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김어준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 그게 조회수가 확 높아졌어요. 오. 저는 그건 왜 그랬냐면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네. 한겨레에 그 이민경이란 작가가 칼럼을 실었잖아요.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을까라는 칼럼을 실었는데 그 칼럼이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버닝썬의 약물 강간과 김현철이란 정신과 의사가 저지른 뭐 그루밍 성범죄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갑자기 김어준을 호출한 거예요. 네. 그 사태 아무 상관도 없는 김어준이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칼럼에 쓴 겁니다. 한겨레가 그걸 정말 실어준 것도 저는 매우 비판을 했는데요. 그 제목은 한겨레가 뽑았을 거예요. 뭐 네. 누가 뽑았든 사실 그걸 내보낸다는 건 어쨌든 매체 책임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그런 제목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김어준이 버닝썬 사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엮어가지고 김어준 제목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엮는 거 패러디해서 좋아요. 그 네. 칼럼이 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걸 하나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패러디한 제목으로 이민경은 왜 김어준을 불렀을까라고 썼습니다. 네네. 그 김어준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김현철이라는 의사가 김어준이 진행한 프로그램에 예전에 출연했었다. 아. 그래서 김어준 프로에 출연하면서 이 김현철이라는 성범죄 의사가 문화자본, 대중적인 자본을 쌓아서 신뢰 자본을 쌓아서 그 신뢰 자본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했는데 패러디하느라고 그 제목을 썼는데 정말 그 제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목이 정말 절반이 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이선옥 TV에 있으니까 여러분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업을 여러 개를 하네. 예. 자 질문 또 알겠습니다. 한 분 예. 오셨습니다. 예. 여성분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저도 한때 좀 안티페미 쪽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혐오를 나오니까 서로 혐오하지 말자는 쪽으로 좀 돌아섰어요. 근데 네, 이제 네. 이건 좀 예민한 이슈인데 네.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이 좀 약간 극우 보수적인 성향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인데 이희호 여사님 소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비난하는 글이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걸 좀 우려를 했어요. 결국 이게 터질 거라 예상했는데 문제는 일반인의 글을 언론사들이 마음대로 사전동의없이 퍼간 거고 전 그거를 좀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들 보면은요 서로 혐오해요.
잘 죽었다라든가 아. 한쪽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댓글 보면 진짜. 그거 말고도 워마드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동안 자살하거나 죽은 남자들 조롱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그게 걱정되는 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청년들이 좀 보수화 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페미에 대해서 혐오를 하다 보니 극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젠더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누구한테 질문하실? 이선호 작가님이죠. 저한테? 예. 저 너무 뭐 혼자 저한테 얘기해요. 했겠어요. 예. 예, 그 우려가 저희 프로를 계속 일관되게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페미가 아니라 네. 혐오를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된다. 혐오는 혐오여서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여성을 향해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서로를 혐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첫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것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여성 혐오가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막 확 커진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핑퐁 게임 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게 아까 그 얘기 하셨지만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언론이 그거 기사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우익 젊은이들이 자기가 활동한 SNS나 커뮤니티 공간에 그런 식의 패드립 하는 경우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 다 기사할 겁니까?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안 하면 그거는 어떠한 여론도 아니에요. 늘상 그냥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그냥 일들일 뿐이지 기사화하는 순간 사건이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거 기사화하지 마라.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우경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운동도 우경화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운동이 우익 세력과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뭐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이 흥하고 있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여성에 대한 범죄, 성범죄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 제도적인 차별은 사실 없으니까 그 외에 여성들이 약한 부분, 성범죄죠. 다른 영역, 다른 구성원들에게 없는 독특한 여성들만의 이슈가 성범죄다 보니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성매매, 포르노 이런 것들을 규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요구는 보수주의자들 혹은 우익 세력과 만나요. 왜냐하면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가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우익인데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고 여성운동 진영이 일정 손을 잡았어요. 난민 이슈 때문에.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난민 이슈 중에서 주로 강간. 난민들이 들어와서 성범죄를 저지른다. 우리나라 자국 여성들이 난민에게 강간당한다. 이런 공포를 조장합니다. 뭐 조장도 일견 있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네. 난민 여성을 향한 성폭력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또 여성 문제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강력한 국가다. 강력한 국가를 주장하는 건 사실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그럴 수 우리나라의 있겠네요. 워마드가 박근혜 석방을 지금 주장하면서 태극기 부대와 같이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잘못 대처한 게 2030 남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자찍으로 나가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기득권자라고 그들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발이 우경화 될 수 있어요. 반대, 여기에 대한 반발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얘기했던 게 우경화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보수나 진보냐에서 보수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보는 그냥 개념이고요. 우경화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건너왔는데 이제 다시 그런 엄벌주의, 규제주의 이런 국가로 그것을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가는 걸 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혐오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를 향하더라도 같이 배격하고 그런 그 강력한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먼스 플레인이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네.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우먼스 플레인의 대장정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또 여러분들과 자주 뵙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슈가 없으면 할 네. 일이 없는 건데. 큰 이슈가 나오면 저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이슈를 좀 만들어서라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선옥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